안녕하세요. 남편과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이후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사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고, 평생을 남편과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리만치 짧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지난해 어머님으로 인해 결국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두 분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건 남편에게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친정부모님도 사소한 걸로 투닥거리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 정도라고만 생각했었지. 그리고 처음 그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 고향 친구의 결혼식이 시댁 근처라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괜찮으면 결혼식에 갔다가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단지 불편해서 싫다고 하기엔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러자 했지요. 며칠 뒤 결혼식에 들렸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가 어찌나 냉랭하고 살벌하던지 살얼음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듣자 하니 이틀 전에 다투시고 이후로 계속 냉전 상태이셨답니다. 아뿔싸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녁만 먹고 올라가겠다 하기도 뭐해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눈치만 보며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머님을 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서 갑자기 수저를 어머님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하마터면 어머님이 맞을 뻔한 걸 제 눈으로 봤기에 정말 크게 놀랐지요. 아버님께선 어머님더러 무슨 정신머리로 음식을 하길래 머리카락이 나오냐면서 밥맛 다 떨어졌다고 재수없다고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시더라니까요. 마치 그 자리에 저나 남편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얼굴은 새빨개졌고 그런 어머님을 보는 제 마음이 다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나서서 아버님을 어떻게든 막아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못 보는 사람 마냥 묵묵히 집안만 처먹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함께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괜찮으시냐 물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대답 대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아버님 국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당신 머리카락이라는 증거가 있냐면서 제 거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양심도 없답니다. 어떻게 시애미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정말 실망이라나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비록 제가 어머님을 도와 저녁상을 차리긴 했지만 국이 담겨있던 냄비나 그릇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한 걸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었으니요. 억울하면서도 당신도 얼마나 답답하고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 그러시는 건가 싶어 그냥 죄송하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때는 어머님에게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보다 안쓰러움이 더 컸거든요. 아무튼 식사를 마친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직 주무시지 않는데 저나 남편이 먼저 자러 들어간다고 했다간 무슨 욕을 먹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벼랑간 아버님께서 리모컨이 없어졌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황당한 건 아버님은 정말이지 소파에 본드칠이라도 해놓으거 마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 계시면서 리모컨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급기야 어머님더러 멍청해가지고 리모컨 하나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못하냐며 악만 쓰고 계셨지요. 보다 못한 제가 일어나서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즐겨보시는 신문 밑에 가려져 있던 리모컨을 찾아냈습니다. 뭐 어찌됐건 누구의 실수이건 그래도 저는 한숨 돌리는 듯 싶었습니다. 적어도 아버님이 이번만큼은 어머님께 미안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도 살짝 했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또다시 어머님더러 무식한 여편네가 리모컨을 헛곳에서 찾고 있다며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요. 보다 못한 제가 당장이라도 아버님께 말 조심하시라고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어머님이 당하고만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딸도 아닌 며느리의 입장에서 아버님께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님 위로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님께 살며시 기분 푸시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며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화풀이 대상으로 나를 정하셨구나.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면서도 야속한 마음이 들대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께 조언을 구하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나 신우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하러 그런 것까지 마음을 쓰냐며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한두 세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계실 거라면서 가서 저녁 식사 좀 차려드리라고 하대요. 남편의 밑도 끝도 없는 말에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평일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에 계시냐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다투시고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문 밖에 세워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덧붙이더군요.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혼자 저희 집에 계신다고 하니 정신이 다 사납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으니 집도 어지럽힌 채로 나왔고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게 있긴 했었나. 설마 안방에 무턱대고 들어가 보시진 않겠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이때는 처음이었기에 얼마나 속상하시면 집 나올 생각을 다 하셨을까 싶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드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께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어요. 현관에 들어선 저를 보시고는 다짜고짜 당신 왔다는 소리 못 들었냐며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들었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에 있지 않았냐 하니까 회사고 나발이고 시어머니가 올라왔다고 하면 어떻게든 집에 올 궁리를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달리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 하니까 죄송이고 나발이고 밥이나 차려보랍니다. 그러면서 집구석이 이게 뭐냐고 저더러 살림도 내팽개치고 사냐고 저는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지 않냐. 그렇다 보니 매일매일 청소는 못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놈의 회사 핑계 좀 그만 대라면서 당신은 일하면서 애도 키우고 살림도 다 해냈다는 무슨 옛날 고리짝 시절 이야기를 하시며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마땅히 뭐 차려드릴 것도 없기도 하고 마침 그때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고 어머님께선 배고파 죽겠다면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밥도 안 준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벙찐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일단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자 했고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 계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알고 있었으면 미리 장이라도 봐오는 게 정상 아니냐고 싸붙이더군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퇴근길에 장을 봐서 그걸 이고지고 오느냐고요. 그러는 사이에 음식이 도착했는데 어머님께서 한 입 딱 드시자마자 조미료 냄새가 나서 입에도 못 대겠다며 저더러 너는 뭘 시키려면 먹을 만한 걸 시키지. 시엠이 굶기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기나 여기나 당신 생각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면서 먼저 잠이나 자야겠다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당황한 제가 방에서 나온 남편한테 왜 손님방 두고 안방으로 모셨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러면 어머님을 뭐 어디 거실에서 주무시게 하냐입니다. 저더러 가뜩이나 아버님한테 서운해서 오신 분 홀대해야겠냐며 아버지 등살에 도망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기분이라도 좀 풀어드려서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남편과 다투기도 싫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5시 반쯤인가 어머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어차피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랍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침은 안 먹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아침을 차리라니. 제가 저희는 아침을 안 먹는다 하니까 그럼 당신도 굶으라는 거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에 있던 마른 반찬 몇 가지랑 계란 후라이 몇 개에서 급하게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저녁 식사는 주말이 아닌 이상은 간단하게 때우기 때문에 냉장고에 뭣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식탁에 앉은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참 편하게 산답니다. 아주 날라리 여편네가 따로 없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왜 날라리냐고 물었더니 남편 아침을 해주길 하냐, 집 청소를 매일 하기를 하냐, 그렇다고 시부모한테 뭘 잘하기를 하냐, 아침상에 밥도 안 넘어가게 국 하나도 안 올리는데 자기한테 예쁜 며느리,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마누라 대접받기를 바라냐고 하시더군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싫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은 그렇게 밥상 잘 차리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당하기만 사시냐고 한번 받아쳐봐. 그런 오기가 다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계시면 얼마나 오래 계시겠냐. 2, 3일이면 내려가시지 않겠나. 계시는 동안은 남편이 고개 숙여 부탁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맞춰드리자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2, 3일은 물론이고 일주일이 가도록 어머님께서는 도통 내려가실 기미를 안 보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하루는 남편에게 어머님께 들은 거 없냐, 언제까지 계신다더냐고 물으니 솔직히 자기는 지금 불편한 게 너무 없답니다. 어머님 오시고부터는 제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정상적인 집이 된 것 같다네요. 당신이 아침밥을 언제부터 먹었다고 아침밥 타령을 하냐고 했더니 제가 안 차려주니 안 먹은 거지, 아침 먹고 출근하니까 든든해서 일도 잘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꼭 먹어야 하는 아침밥이면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직접 차려 먹지 그랬냐고 하니 그건 안 될 일이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참에 아예 같이 사는 건 어떨 것 같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럴 거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둘이 살라 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입니다. 저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냐고, 그렇게 불쌍했으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막말하고 그럴 때 왜 당신은 보고만 있었냐고, 그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제가 정말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싸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냐, 당신도 변했다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평생을 기죽어 사시던 분이 저희 집에 오신 이후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좀 오버하시는 거라며 그런 건 우리가 좀 맞춰드리잡니다. 저는 됐다고, 당신 말은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 이번 주 내로 내려가시라고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려보내드리던지 아니면 당신하고 같이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을 궁리를 하냐며 그렇게는 안 된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어머님이 가까워지게 해야겠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내려가신다고 해도 자기가 어머님을 잡고 늘어질 거랍니다. 저희랑 같이 살자고요.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버님에게 시달리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자고 했던 걸 가지고 아예 모시고 살자고 나오니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님이 대접받고 지내고 계신다는 마음이 아들 자식인 남편 때문이 아니고 오롯이 남의 집 자식인 제가 대리효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머님 편하자고, 남편 대리만족하자고 저 혼자만 이 모든 희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다음 날이 되자마자 회사 출근해서 곧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보내놓은 생활비로 기차표랑 택시비 할 돈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제 저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아버님만 혼자서 지내게 할 수 있느냐 싶어서 남편 뜻이 그러니 아버님도 같이 오셔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조금 지나가니까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가 시댁에 계신 아버님 집에 오시라 했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이 난리가 났다고 얼른 회사에 말해서 반차 내고 집에 가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대꾸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회사에서 느긋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무슨 난리가 났던 건지 집도 난장판이 되어 있고 셋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남편은 들어온 저를 붙잡고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면서 해명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어떻게 아버님만 혼자 두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냐고. 뒤늦게 정신 차려서 효자가 된 것 같은데 효자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야지 진짜 효자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신 건지 아버님한테 또 시달리면서 사는 건 싫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살림 대신해줄 며느리가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싶으셨나 봐요. 이러나 저러나 부부였던지라 그래도 혼자 있던 아버님이 신경은 쓰이셨나 봐요.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럼 넷이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표정을 싹 바꾸고 왜 넷이서 사냐고 셋이서 사는 거라고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합가강요는 이혼 사유인 거 모르냐고. 저는 이미 어제 저녁에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이혼을 결심했다고요.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 아니냐고.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끝내 부모님 끔찍히 챙기는 효자가 되었지 않냐고 하고 아버님한테는 아들을 봐서라도 어머님 그만 좀 괴롭히시라. 어머님한테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 날라리 며느리는 이제 다시 남이 될 테니 아들 아침에 일찍 깨워서 식사 좀 챙겨주시라 했어요. 남편한테는 남한테 자기 부모 효도 바라지 말고 이제 스스로 효도하는 모습 좀 보여드려라 하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틀도 안 지나서 남편한테 부모님은 시댁으로 돌아가셨으니 저보고 이제 꼬장 그만 부리고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꼬장은 무슨 꼬장이냐고. 이혼하기로 한 거 진심이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대신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면서 편히 계시다가 막상 아들까지 돌려받게 되니까 어머님도 차라리 아버님 한 분만 챙기지 아들까지 같이 뒷바라지 해주긴 싫었나 봐요. 평생 눌러앉으실 것처럼 하더니 이틀도 안 돼서 내빼셨으니 말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갔던 돈이랑 전부해서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남편 혼자 벌이로는 남은 대출금 상환하기도 빠듯해서 저는 당연히 집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아파트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이 집 팔고 와서 결국 세 가족이서 다시 뭉쳐 살게 되었네요. 작년 저희가 결혼했을 때 집값이 가장 비싸던 시절이었으니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정도 집값으로 손해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손해가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제 덕분에 아들은 효자가 되고 다시 화목하게 세 가족이서 살게 됐는데 말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데 2억이면 싸게 먹힌 거 아니겠어요? 과연 효자가 된 아들이 국 하나 반찬 몇 개 해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을지 아니면 귀한 아들 회사 일 편하게 하라고 어머님이 차려주고 계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